교원대학의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를 축하드리고 싶은 그 심정 밑바닥에는 무엇보다도 지난 30년 동안 교원대학은 설립 당시의 그 목적과 사명에서 어긋나지 않고 최초의 그런 그 교원 양성을 위한 목적을 줄곧 변하지 않고 지켜왔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그 점에서 특별히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원대가 걸어온 지난 30년은 한국 교육의 새로운 역사였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교과 교육의 정립과 국내 유일의 유초 중등학교 교사의 통합적 양성 시스템의 확립으로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교원교육 종합대학교로 자리매김하였다. 교원대 성공,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대학의 역사를 일궈내고 그 노력에 공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교원대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다음 100년을 향한 희망의 기록을 시작한다. (1970, 8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파른 경제성장 이면에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계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이제 산업화가 이렇게 촉진이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이 직업 인기도가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수한 인재를 기업체에서 많이 이렇게 발탁해 가고 또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도 교직에 많이 떠나서 기업체에 진출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라 밖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1980년대 자국을 위기에 처한 국가로 진단한 미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교육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펼쳐졌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함께했다. 우리 국내에서 많은 교육계와 학계의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종합적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그러한 대학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해졌다. 기존의 교원 양성기관은 종합대학교 내에 사범대학이나 초등교사만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형태로 존재하여 왔다. 이런 환경에서 교사로서 사명감과 정체성을 갖기가 힘들었고 각급 학교를 연계한 교사 양성에도 미흡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78년에 우리나라 교육발전 장기계획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교원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 해가지고 초중등 교육을 통합 양성해서 교원 종합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핵심 교원을 양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이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들이 추진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건의 등을 기초로 1982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교원 종합대학교의 설립을 정책과제로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그 첫 발을 내딛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죠. 왜 그러냐면요. 각 대학에 사범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현실적으로 그 교육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새로 또 교육원을 만들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실제로 종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냥 밀고 나간 거죠. 당시 언론에서도 교원 양성대학 설립에 찬반 여론을 주목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열은 대부분 기존 대학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진리 앞에 교육의 중심이 될 우수 교사를 위한 대학, 교원 교육의 요람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안이 이제 문교부로 하여금 어느 정도 성사됐을 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선 서울사대의 교수진이 결국 서울사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의 하나가 우수 교원을 양성하는 일인데 그런 교원 양성을 다른 대학에 옮겨간다면은 서울사대의 사명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서울사대에 이제 극렬한 반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서울사대 교수들 중에는 교원대학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서울사대가 그 사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교원대학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교사 양성만 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탄생은 우수하고 종합적인 교원 양성대학을 갈망했던 시대와의 소통이었으며 교육개혁에 발맞춘 세계화의 동행이었다. 1983년 7월 충청북도 창원군 다랑이 부지의 첫 삽을 뜬 기공식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교원 양성 종합대학교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고 그 공간을 채울 첫 교원님들도 모이기 시작했다. 82년도부터 이제 부지 매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 선발은 85년도에 했지만, 그러니까 83년도, 4년도 이때에는 직원들이 없었죠. 공사 계약만 하고 건물만 짓는 시기였고, 이제 84년도에 그 서울 동숭동에 그 교원대학교 설치령이 나오고, 그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일부 몇 사람만 파견돼가지고 교원대학교 일을 시작을 했죠. 문교부 장관 재임 시 대학의 설립을 추진했던 이규호 박사가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그동안 서울에 위치했던 대학 본부가 현재 교양학관 건물로 이전하며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구성원들에게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황무지에다가 그냥 건물 하나 딱 서 있는데 뭐 교수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양학관 하나만 있었거든요. 잘 데도 없어요. 부속고등학교 그 운동장이 있는 데가 원래 건설 사무소가 있던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그 임시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쓰는 2층 침대를 배정받아서 거기서 방 하나에다가 임시 보일러 놓고 거기다 침대 2층 침대 놓고 그러고 한 1년을 살았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새롭게 올리듯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을 구하진 않았다. 차별화된 전략을 취해 우수학생 유치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교원대 구성원은 모두가 하나였다. 사랑과 신뢰, 인내 교육정신 아래 서로를 향한 격려와 그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함께 일궈나간 시간들이었다. 학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큰 책임감을 저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갖고 있어요. 뭐 우리에게 선배가 있었다면 선배한테 그 책임, 그 의미를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후배한테 밀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마음,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저 가슴이 뜁니다. 제 젊은 시절에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꿈꿔왔던 곳이기 때문에 늘 돌이켜보면 고향 같은 곳, 가슴이 뛰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교육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도 교원대에서 생활했던 그 4년의 시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도로와 비좁은 학교 생활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뭐 처음에는 이제 지금 그 교양학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 한 동만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 방에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생활했고, 그리고 뭐 포장도 안 돼 가지고 정말 아주 진흙탕 속에 걸어다니고 비가 오면 뭐 아주 그냥 말이 아니었죠. 그런 가운데 개교 기념일이 다가왔다. 한국교원대학교 개교 기념식을 1985년 10월 31일 치러진 개교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문교부 장관, 국회의원 및 각 대학 총장, 학장, 교육계와 학계 등 천여 명이 함께한 대규모 행사였다. 개교 기념식을 한 대학의 개교 기념식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큰 의미였지만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엔 보다 더 강렬한 풍경이 오롯이 담겨있다. 맨손으로 출발한 뒤 전두환 대통령이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이 온다고 보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뭐 건축공사는 뭐 힘들겠지만 도로공사, 뭐 가로수 공사 한 일주일 사이에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오해와 고비의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것. 그것은 기존의 한국 교육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교원대가 한국 교육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바로 교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원 양성 체제의 확립이었다. 교원대를 성공으로 이끈 교과 교육이란 무엇일까? 교과 내용학은 뭐냐? 교과 내용학이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그 교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교과서 내용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교과 내용이에요.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르칠 내용이지. 그러면 교과 교육은 뭐냐? 그 내용을 학생들의 그 심리나 수준이나 모든 여건에 맞도록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이런 학생들한테 가르칠 교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교과 교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 기존의 사범대학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했던 교과 교육의 정립은 우수 교사 양성을 최우선으로 표방한 대학으로서의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 조건이었고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과제였다. 당시에는 교과 교육이라는 생소한 단어만큼 이를 가르칠 전문가도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교원대 앞날에 응원이라도 했던 것일까? 곧 대학이 나아갈 방향으로 순풍이 불어왔다. 특히 교수님들 관련해서는 조금 그 교과 교육 쪽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교과 교육한 분들이었고요. 수만 번의 날개짓을 통해 하늘을 비상하는 어린 새처럼 미래의 교사들 역시 수많은 시간에 걸친 모의 수업과 자조 수업을 통해 가르침에 대해, 교육의 정도에 대해 온전히 체득하는 것. 바로 한국교원대가 추구하는 교과 교육의 결실인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 내용들을 교육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기 전공 분야,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욕심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충족이 못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불만도 있었는데,
대학 다니면서 그런 교과 교육 많이 들었던 부분, 세미나식으로 강의 시간에 많이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저희 교원대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실습 기간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습 기간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끼리 나중에 수업 끝난 뒤에 또 모여서 자기들이 각자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니까 각자 자기 직접 수업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관찰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다음에 약한 점을 또 보완해주면서 나중에 교단에 섰을 때 떨리지 않게 확실하게 좀 더 그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는 강점을 누구보다 어느 다른 대학보다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첫걸음은 세상을 바꿔놓기도 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홀로 걷기 시작한 교원대 뒤로 이제 수많은 변화가 뒤따르게 되었다. 교원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그 교과 교육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그 교육이 모든 학문의 교육이 다 교과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교원대학교가 아니었으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종의 혁명입니다, 교과 교육학은. 교육의 중심을 이끌어온 시간 동안 이곳의 어린 나무들은 어느새 울창한 숲을 이루며 성장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건물 몇 개 서 있고 이 건물 주변에 이게 숲이 없었어요. 허벌판이죠. 조림을 한 지가 한 88년도에 했으니까 그 15년 가까이를 이게 그런 가꾸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웠겠냐, 그게. 그렇게 자란 나무들로 가득한 대학의 풍경은 언제부턴가 조경이 아름다운 캠퍼스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자식 같지요, 이게. 예. 그래서 가끔 제가 여기 학교 와 봅니다, 이게. 학교를 떠났어도, 이게, 이 나무들이 전부 제 자식 같아서 가끔 와서 잘 있나. 며칠 전에도 제가 이 학교 한 바퀴 삥 돌아봤어요. 한 명 한 명의 열정으로 이룬 한국 교원대. 이제 그 성장의 빛을 발하게 된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올바른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강조한 것은 교원 양성, 교원 연수, 교육 연구로 이루어진 교원대 3대 기능이다. 이를 보다 깊이 있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실무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을 대학의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원에서 계절제 과정으로 운영하던 교육대학원을 1997년 특수대학원으로 독립시킨 점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원대학교가 특수한 건 뭐냐? 현직 교사가 아닌 분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원대학교에는 현직 교사만 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대학원은 교원들의 재교육과 자기개발을 담당하며 개원한 지 20년이 채 안 된 현재 전국에서 7,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두 학문이 지향하는 바에 가장 큰 차이가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발전, 껍질을 벗는 탈피 과정이 없으면은 만내리즘에 빠집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는데 변하는 만큼의 사회 풍조, 교육의 내용, 방법 이런 걸 알아야 학생들에게 항상 새로운 선생님으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의 재교육은 이루어졌고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했던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장 자격 연수를 1999년부터 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면서 교원 연수의 외관과 내실을 모두 아우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교장 선생님이 될 분들이 와서 합숙을 하면서 여기서 연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정보 교환이나 협력이나 다른 학교의 사정도 잘 알게 되고 연수를 받은 후에도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연락을 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협력 체제가 구성돼서 교장 그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200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교육정책대학원을 개원했다. 이 대학원은 교육정책 전문가를 양성하여 장기적 안목의 교육 발전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정책 이론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접근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전년 처음부터 행정만 하면은 전년 교육 내용, 학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그 사무관, 과장, 국장 되는 분들도 교육 내용과 함께 학교 현장을 아는 게 좋다. 그래서 교육정책대학원이 시작이 됐어요. 특히 1년의 교육과정 후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 수행하는 인턴십 과정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기여들을 하고 있다. 전교생 85% 이상이 생활하는 사도교육원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소양과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도교육원을 개원해서 우리 한국 인성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한국 인성교육의 모델을 삼고자 지금 저는 노력해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마 지금도 인성교육 논술대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배어들 수 있는 시간들. 올바른 교사란 무엇이며 그 진정한 의미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사도교육원이다. 그리고 집 떠나 오니까 주말만 되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들면서 집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고등학교인데 아이들의 상당수가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좀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교원대가 추구하는 깊이 있고 넓은 교육 철학은 배우는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며 미래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방향을 올바르게 짚어주고 있다. 일단 그 인정질때 데이터가 MA6랑 MA5B1 보면 MA3, B3에서 B가 두 개가 한 평면에 있는 것과 이제 저희 전공의 그런 교육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초등이나 유아나 다른 이제 학생들 간에 같이 교육에 관한 수업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되게 차근차근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서로 고르게 알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교직에 나갔을 때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만 이렇게 저희가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대학을 이끌고 그 길을 끊임없이 묻고 답해왔던 이들의 수많은 날들과 열정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 교수 풀제가 우리 학교가 맨 처음 시작을 하고 획기적인 교수 사회를 형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 풀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어떤 한 과에 소속되어 있다기보다는 한 자기 전공을 갖고서 초등도 가서 강의하고 중등도 가서 강의하고 그 많은 학생들을 자기 전공과 연계해서 교육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는 제도거든요. 대학과 대학원의 각기 다른 학과 혹은 전공 교수들이 교육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교육과 연구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토록 한 교수 풀제는 올바른 교육에 대한 교원대의 열의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유일의 종합교원 양성대학교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면에는 이런 견고한 교육 철학의 기본 위에 우리나라의 교육을 넘어 세계 교육을 이끌 체계적인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이미 한국교원대 캠퍼스 대부분은 스마트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강의실을 이용하거나 강의 출석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스마트 시스템이 실행되고 있다.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스마트 교육과 정책들은 이제 한국교원대 교육 철학을 고스란히 그러나 새롭게 담아내고 있다. 서로 다르게 되어서 그 사이에서 가시방송 능력이 얘네들이 다 기관들이 전자그룹이랑 겹치면서 들어오고 있죠. 교육 환경은 급속히 스마트화되어서 스마트 기기들이 교육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그 언어 능력들은 굉장히 발전을 해서 아마도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정말 교육 감수성이 크게 깊고 넓어야 될 텐데 우리 학교가 나아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유초중 등 융합교육을 우리가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 스마트 환경하고 이 융합교육이 서로 어우러져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창조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가르칠 것인가 끊임없이 묻고 그 올곧은 길을 향해 한결같이 걸어왔다. 그렇게 흐른 30년의 시간. 이제 한국교원대 앞에 놓인 미래에는 100년을 향한 희망이 놓여 있다.